반갑습니다. DIT 주주 여러분들. 오늘 세미컨덕터들 주식들 완전히 지금 몰아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피할 수 없는 글로벌적인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라고 저 타이틀을 달아놨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지금 세미컨덕터주들 일제히 하라고 하고 있죠. 그에 따라서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트럼프 이슈도 있을 거고 계속해서 이제 좀 트럼프 이슈가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피격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 대선 당선 시가 좀 확실시되는 그런 게 있죠.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 연준을 압박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죠. 그런 부분들 이슈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오늘 새벽에 또 AI 산업의 전공정 수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ASML의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시면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이 SMH라는 세미컨덕터 ETF입니다. SMH라고 하고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ETF이고요. 이 SMH는 25개의 유수한 글로벌적인 세미컨덕터 업체들, 엔비디아, ASML, TSMC 이런 업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반도체 업황의 어떤 지표라고 볼 수 있는 필라델피아 지표도 있죠. 그것과 대등하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면은 지금 어제자 일자로 지금 21선을 뚫고 이 개파락을 하면서 개파락을 20일 뚫고 하락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겠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개파락을 하기 전에 장전의 우리 움직임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그에 따라서 누군가 이게 주식을 갖고 있었더라면은 이 20일을 뚫고 하락할 때 이 지점에서 좀 매도를 하는 그런 이제 좀 빠른 플레이가 가능했을 텐데, 우리가 자는 시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응이 안 되는 분들 많죠.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어떻게 팔겠습니까? 손실이 막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하튼 제가 봤을 때 일단 60일선인데 이 선이 60일선입니다. 이 선을 어떻게 좀 찍고 다시 상승해주면 좋겠으나 알 수는 없죠.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는데 미국 장이니까 미장은 강하잖아요. 강하니까 조금 기대해 보는 거죠. 60일선 터치하고 반등해 주기를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 ASML 실적이 좀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이 매출액을 보시면은 조금 컨센보다 하향했지만 이 주당 순이익이 올랐죠. 4.01달러로 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단기 순이익이 그만큼 올랐다는 것이고, 여하튼 간에 ASML의 실적은 컨센에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주당 순이익이 크게 올랐죠. 전분기에 비해서 크게 올라서 아무래도 이 단기 순이익 면에서 많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좀 잘 팔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AI 이 전방 산업 이 AI의 수요를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이 매출 업체가 바로 ASML인데,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포토공정, 노광공정에서 첨단공정에 들어가는 포토공정, 노광공정 장비 필수 제품입니다. 슈퍼 을이라고도 하죠. 이 대부분 이 포토 공정에서 우리나라 이 장비는 사용할 수가 없고 ASML 장비만 사용한다고 하죠. 거의 98% ASML 장비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등 해서 대부분 파운드리에서 ASML 장비밖에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매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일단은 ASML의 AI 반도체 관련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장비, 그러니까 좀 파운드리에서 ASML을 장비를 사용을 안 하면은 레거시 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AI 반도체 관련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굉장히 이제 7나노 이하, 10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의 ASML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AI 반도체 관련 사업이 이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국장이라든지 뭐 여러 업체, 이 반도체 업체들 다 이렇게 일제히 하락하는 이유 바로 트럼프 때문이죠. 트럼프가 이제 피격을 당했죠. 주말에 피격을 당하면서 대선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11월 달에 대선인데 대선 전에 금리 인하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연준을 압박하고 있죠. 우리는 7월, 9월에 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트럼프는 9월 인하도 하지 말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외국인이 뭐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경기가 계속해서 긴축될 것이라는 인식 속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좀 안전자산으로 좀 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제 밸류에이션 고평가인 부분도 지금 가격 조정 크게 나오면서 조금 소화되는 분위기고 고금리가 지속될 거라는 생각에 여하튼 간에 지금 비트코인 이런 쪽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 지금 코스피 보시면은 지금 2890까지 찍었다가 2800까지 다시 이 내려왔죠. 거의 반납됐고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 820선까지 내려온 상태죠. 여하튼 간에 지금 국장이든 뭐 나스닥이든 상황이 전혀 좋지가 않죠. 여하튼 뭐 밸류에이션 고평가 문제가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특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반도체 쪽이 가격 조정이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고금리든 뭐 저금리든 상관없이 고금리면 고환율이고 고환율이면 또 뭐 어떨까요? 뭐 수출이 많은 반도체 업종인데 또 환차익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저금리면 또 경기가 좀 풀리면서 이제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이제 또 거기에 따른 또 수혜를 입을 수 있고 양방향성으로 이제 되더라도 저는 반도체 쪽은 좀 어떻게든 우상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요.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세미컨덕터 ETF랑 코스피를 비교한 건데 트럼프가 재임할 당시에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2017년부터 21년까지죠. 그래가지고 표시해놨는데 세미컨덕터 ETF가 우상향 계속해서 뭐 했었죠.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서 이 반도체주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AI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안보 쪽에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 정부가 반도체를 밀어주는 입장이 아니라 반도체 업체와 정부는 멀티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가 이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안보와 엮여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손 놓을 수 없는 이제 업종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된다. 너무 이 짧은 기간 동안 6개월 안에 70% 오른 게 말이 안 되죠, 사실.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좀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고, 여하튼 간에 지금 DIT의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매물대에 이제 좀 터치하고 다시 반등하고 있는 움직임 살짝 나와주고 있죠. 여하튼 간에 이런 움직임들, 가격 조정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가매도 구간을 이탈한다면 계속 우상향할 텐데, 가매도 구간을 진입해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횡보하면서 조금은 이제 보합권에 머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매물대에서 다소 반등하지 못하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반등하지 못하면서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새로운 이슈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